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제 나이도 70이 넘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보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를 몰랐지만 자식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셨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젖가슴을 물고 어머니의 체온과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그때의 포근함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그 헌신은 어떤 학식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자식들 이불부터 덮어주시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언제나 자식들 입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던 어머니. 국민학교 운동회 날 점심 도시락을 들고 오셔서 저를 찾아 헤매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창피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더욱 고귀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 아침 일찍 준비하신 교복을 입혀주시며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하시던 말씀. 그때 어머니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자라는 것이 기쁨이자 서운함이었다던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시던 해외여행. 너희들 다 키워놓으면 나도 한번 구경 가보고 싶다 하시던 소박한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외국 여행지를 보시며 부러워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0년 전 화사한 봄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그렇게 어머니는 다시 온다는 약속도 없이 가셨지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아들이었는지를. 후회한들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소박한 꿈을 이뤄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얼마 전 꿈에서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의 건강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하며 미뤄둔 것들이 이제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편찮으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손주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드리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어머니, 또래의 할머니를 뵐 때면 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목소리가, 그 친근한 웃음소리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희를 위해 일하시며 한평생을 바치셔서 감사했습니다. 배고픈 시절 늘 자식들 먼저 먹이시고 당신은 허기를 참으셨던 그 사랑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따뜻한 손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를 몰랐지만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려 고생하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벽 저희 방을 들러 이불을 덮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 감사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면 당신이 대신 아프길 기도하시며 밤새 곁을 지켜주셨던
그 헌신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한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편찮으실 때 곁에서 간호해드리지 못한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소박한 소원이었던 해외여행 한 번 모시지 못한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명절에도 늘 바쁘다며 짧은 시간만 들렀다 가곤 했던 저의 무심함을 용서해 주세요. 손주들과 함께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외로움을 달래드리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투정만 부렸던 철없는 시절을 용서해 주세요. 늘 걱정하며 전화하시던 어머니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저 울기만 하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 드린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살아생전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 억겁의 세월이 흘러 수없이 환생한다 해도 저는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따스한 품에서 다시 한번 사랑받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안고 어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어머니를 다시 뵙게 될 때,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깊이 안기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하지 못했던 효도, 그때는 꼭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넷째 아들 최영훈 올림. 서울에 사는 최영훈입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보내고 얼마 전 은퇴한 70살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달려온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제가 알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10가지 후회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깊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면서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후회되는 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 나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 어머니의 그 소박한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을 애립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생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셨죠. 그래서 은퇴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꼭 해외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퇴하면 꼭 모시고 갈게요. 그때 가서 비행기도 타보시고 외국의 예쁜 바다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자주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에 시간 나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정작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늘 그대로일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무가 있으면 그늘을 찾고 싶고 부모가 계시면 효도하고 싶으나 나무는 베어지고 부모는 돌아가시니 모두 때가 지난 후에 한탄이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 후회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려보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도 해보시고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드리세요. 그 소소한 실천이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효도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 모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와서 보니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일에 모든 걸 바치는 동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오직 일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 주말도 없이 이어지는 야근,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아이들과 오랜만에 가족 캠핑을 계획했었죠. 바닷가 콘도도 예약하고 장비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히 막내가 얼마나 신났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저녁 캠핑 용품을 꺼내보며 설레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긴급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죠.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번만 봐줘. 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저 없이 바닷가 여행을 다녀왔고 후에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에 저만 없었으니까요. 이런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달리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놓쳐버린 것이죠. 그때 조금만 더 현명한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지 마세요. 승진과 성과는 잠시일 뿐,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면 그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주말에 여유로운 산책, 친구와의 가벼운 술 한 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왔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현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 있었죠. 달라이 라마의 말씀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희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작 삶 그 자체를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제일 후회하는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때입니다. 안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시선, 경제적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진짜 꿈을 포기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버지의 권유로 공무원이 되었고, 요리사를 꿈꾸던 이는 중소기업 사원이 되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제 어릴 적 꿈은 장군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늠름하게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면
가슴이 설렜죠. 국군의 날이면 늠름하게 행진하는 군인들과 위용 있게 지나가는 탱크들을 보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에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런 길은 너무 험난하다며 반대하셨고, 저는 결국 대기업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특히 TV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방영될 때면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 위의 별과 그 늠름한 군인들 속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신의 진정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취미로라도 아니면 작은 시도로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네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건강을 더 잘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다시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악순환. 이제야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결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시간 낭비라 생각했고 정기검진도 미루기 일쑤였죠.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와도 나중에 시간 나면 검사 받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민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회사 동기였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친구였죠.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고 밤늦은 회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미루기 일쑤였고 운동은 시간 낭비라며 전혀 하지 않았죠. 4년 전 그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도 심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죠. 정기검진만 제때 받았어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친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많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훈아, 나는 이제야 알았어. 건강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걸.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더라. 결국 친구는 6개월 만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 더 일찍 떠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가족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후회와 그리움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병이 난 뒤 치료하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명확한 진리입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는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관리를 미루고 계신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휴식. 이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건 어떨까요? 제가 5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인간관계에 진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를 피상적으로만 유지했고 진정한 소통과 교감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간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소중해지며 한 번 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관계보다는 성과를, 소통보다는 실적을 중요시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동창회에도 가지 않았고 퇴근 후에 가벼운 약속도 쉽게 취소했죠.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할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영식이는 아내가 암투병 중일 때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짧게 대화를 끝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 친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데일 카네기가 소개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의 한 보험회사 지점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적 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직원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사무실에서 마주쳐도 그저 지나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점장님은 3년 동안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움직이는 숫자에 불과했나 봅니다. 지점장님이 너무 무심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있어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입니다. 또한 그는 진심 어린 관심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다고도 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인연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연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저녁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근길에 부모님께 잠시 들러보는 것은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소중한 인연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후회되는 것은 배움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동부는 끝이라 생각했고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학습 외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요. 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며 이는 치매 예방과 삶의 활력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60세에 은퇴하면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30년 내지 40년의 시간이 남아있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78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하시고 키오스크 사용도 능숙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다고 해요. 이 나이에 뭘 하셨지만 이제는 손주들에게 카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온라인 쇼핑도 직접 하신답니다. 또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박 여사님은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에 출품도 하셨죠.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늙어서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늙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사용법이 될 수도 있고 외국어가 될 수도 있으며 악기나 미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7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수많은 인연들을 놓쳐왔습니다. 학창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 동네에서 함께 자란 중마고우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의 추억이 더욱 그리워지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랜 친구야말로 우리의 과거를 함께 공유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맥만을 중요시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빠지지 않으면서 정작 오랜 친구와의 약속은 쉽게 미뤘죠.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는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새 10년,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의 이름 옆에는 작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언제였는지, 그때 그 친구가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밤새 인생 철학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인데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났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문득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연락하세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까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잊고 지냈던 소중한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연을 이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8번째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취미는 사치라 생각했고 시간 낭비라고 여겼죠. 하지만 은퇴 후 마주한 긴 시간들, 이제야 깨닫습니다. 취미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이라는 것을요. 취미 생활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의미와 활력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몰두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께서 우연히 베란다 화분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온 베란다가 꽃과 채소들로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건네시는 모습에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또 은퇴하신 전 직장 상사는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의 100대 명산을 다니십니다. 산행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취미는 인생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필수품이다라고. 취미를 갖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집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9번째 후회되는 것은 여행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면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여행한다. 빅토르 위고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여행의 가치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회사에서 보내며 매일 같은 일상만 반복했던 제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45살에 처음 떠난 일본 출장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저희 어릴 적 중마고 친구가 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떠나려 했던 유럽 여행은 건강 문제로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반년 동안 여행 책자를 보며 일정을 짰고 유럽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상상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친구의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던 증상이었지만 하필 그날 심하게 재발한 것입니다. 친구의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진땀을 흘렸고 결국 중간에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유럽 여행은 공항에도 가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가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후회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행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행은 결코 시간과 돈의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한 달 야근으로 번 수당보다 가족과 함께한 짧은 여행의 추억이 훨씬 더 오래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체력과 열정이 있을 때 떠나보세요. 그래야만 저희 친구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통장의 잔고가 아닌 마음의 잔고를 채우는 여행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제가 7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진정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10번째 마지막 후회되는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힘든 시절을 겪으며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분노와 원망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까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 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신이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 떠오르는 그 기억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여 년 전 처가의 집안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 문제로 아내와 아내의 동생들 사이에 크게 다툼이 벌어졌죠. 시골의 낡은 한옥과 논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형제간에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돈이 아니라 가족이 소중한데.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동생들을 용서하지 못했죠.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셔도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내의 동생들이 이미 와 있었더군요. 병실에서 장모님은 자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까봐 아버지도 늘 걱정하셨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내와 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 간의 정, 장인어른의 마지막 바람이었을 화목한 가정.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건 어떨까요? 은퇴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고, 복지관에서 탁구도 배우고, 스포츠 댄스도 추고, 주말이면 산에도 오르고, 한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이런 활동들이 지금은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삶의 작은 순간들을 누릴 줄 아는 것,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줄 아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님과 약속했던 해외여행에 대한 속죄의 글과 지금까지 살면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